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트럼프 관세 쇼크 기본 10%, 중국, EU 등 130여 개국 추가 관세 발표 요약이라는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발표는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이 적용돼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백악관은 특정 국가를 최악의 범죄국으로 지목하면서 이들 국가에는 추가적인 높은 관세를 적용, 중국에는 34%, 유럽연합 제품에는 20%, 베트남 제품에는 46%의 세율이 적용되고 한국은 25%가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두 단계로 나눠서 시행이 되는데 기본 10% 관세는 4월 5일 토요일 자정 이후 적용이 되고 그1의 추가 관세는 4월 9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금융시장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S&P 500, 나스닥 100 선물지수 발표 이후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유통업체 주가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하락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계속 이제 다시 상승을 조금씩 이제 하고 있었는데 찬물을 완전 끼얹는 이런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트럼프 관세를 이제 보면 중국의 이제 관세 중국의 관세가 54%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는 오늘 발표한 34%의 기존 20%를 더한 54% 보복하지 않는 한 이것이 가장 높은 세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이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질문에 베스트 장관은 나는 시장 해설가가 아니라 재무장관이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예요. 정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자신들의 힘을 믿고 그냥 막 때리는 거죠, 우선.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5월에서 6월에 경고 수준에 들어갔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관세를 정말 이제 어마무시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뭐 대부분 지금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관세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베트남도 46%고요. 타이완도 32%입니다. 그나마 이제 일본이 24, 그 다음에 뭐 한국이 25%,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아요. 그만큼 수출을 더 많이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관세가 이제 흘러갈 것이냐, 관세가 이제 이렇게 관세 쇼크를 주면 그러면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다 망가지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협상의 여지가 있다. 위험 자산 저가 매수 기회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발표가 각국에 부과된 높은 관세율만큼이나 협상을 염두에 둔 전략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협상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먼저 이제 크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깎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협상하면서 그걸 조율해 나가는 건데 이제 뭐 트럼프야 워낙 이런 부분에 협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관세를 매기고 있는 거죠. 처음에 완전히 충격을 줄 정도로 엄청나게 높게 불러서 이걸 이제 조금씩 이제 깎아주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헤츠, 제너드 핸더슨 글로벌 멀티 자산 총괄은 국가별로 충격적인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협상 전술이라는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이어지겠지만 이는 낮은 관세율로 협상할 여지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이제 위험 자산에서 물러날 이유라기보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오히려 브라이언 제이콥슨 NX월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관세 장벽에 따른 실질 관세율을 정확히 선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백악관과 타국 간 빠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이번 발표가 각국과의 협상을 위한 출발점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관세율은 인하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에 먼저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영향이 도대체 얼마나 이제 갈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꼭 이제 그 국내에만 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여기 이제 최악을 지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된다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다시 흘러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들이 이 관세의 영향을 확실히 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금 이제 트레이딩 샷은 이제 기술적 분석 가져와 봤고요.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고 예전에 상승했던 흐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50주 이동평균선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세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여기를 깨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과거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피보나치 확장을 통해서 고점이 어디였었나를 보면 지금 2013년인가요? 2013년에 2.382 구간에서 그것보다 살짝 아래에서 이제 고점을 찍었고 2017년에도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 2.382 구간에서 정확하게 맞고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전번에 2021년과 2021년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 피보나치 확장에서 1.618 구간이 이제 고점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강세장에서 1.618 과거처럼 가게 된다면 지금 16만 9천, 16만 달러 선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 16만 달러가 살짝 1.618보다는 살짝 낮은 이 단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확장을 통해서 이 강세장의 이제 고점을 예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맞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 포물선을 타고 계속 이제 저점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트드 M7 테슬라 빼고 비트코인 넣으면 수익률 더 높아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스탠다드 차트드 디지털 연구 책임자인 제프 캔드릭은 비트코인의 상장지수 펀드가 승인된 이후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시장과 관계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나스닥 지수와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의 문제에 대비한 해치 수단 이상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술주와 비슷한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MS, 알파벳, 메타, 테슬라 이런 기술주 그룹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고 테슬라를 제외한 가상의 지수를 만들 경우 기존 매그니피센트 7보다 더 높은 수익과 낮은 반동성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참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걸 생각할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손실에도 불구하고 매도 자제 상승 기대가 마냥이라는 기사고요. 단기 보유자들이 이제 미실현 손실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을 보이며 투자 심리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커런트의 분석가 온체인드는 1에서 3개월간 비트코인을 보유한 단기 투자자들이 최근 며칠간 주된 매도 주체로 떠올랐지만 거래소의 전송량은 급감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주 이내에 보유자들이 아닌 중기 보유자들의 손절 매도가 두드러졌다는 점도 이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을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보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지 않는 모습, 향후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며 손실을 감소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커런트는 이제 단기 보유자의 실현 손익 지표를 통해서 이들이 실질 손실보다 훨씬 큰 미실현 손실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는 하락장성에서도 매물 출회를 억제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조정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극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든 영향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매도세가 여기서 더 이상은 이제 크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새로운 안전자산 국가준비금 편입 추진 파급력은 이라는 기사고요. 미국의 이제 신샤 루미스 상원의원이 국가부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구축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에 이목을 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을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이제 시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미국이 준비자산,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을 하면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 보유량 증가를 촉발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동시 출현 초입기라는 전례 없는 신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보통 골든 크로스는 이제 상승 전환의 신호, 그리고 하락 전환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보통은 시점을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둘 다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23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50일 이동평균선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를 만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결정적인 전환 신호가 동시에 출현하는 희귀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단순히 이제 골든 크로스만으로 이제 상승 전환이다, 하락 전환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다른 기술적 지표들도 같이 보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고, 테슬라 1분기 판매 13% 급감, 머스크의 정치 행보 부메랑이라는 기사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1분기 전세계 판매 실적 13% 감소를 기록했다고 해요. 기대치에 이제 밑돌았다고 하는데, 이런 원인으로 이제 꼽고 있는 게 차량 라이언업 노후화, 그리고 경쟁사의 공세,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정치적 행보를 꼽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현재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를 이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악조건으로 오히려 악력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머스크의 우익 정치 포용에 따른 반발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뭐 테슬라 이제 그 머스크가 정치계를 뭐 다시 떠난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돌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의 흐름들 뭐 지금 계속 이제 하락세기형의 패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락세기형을 통해서 이렇게 급등했던 패턴들이 다시 나올까? 이것들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흐름들이 강력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완전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면,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면 이제 좋은 분위기로 반전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뭐 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있어서 섣불리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하락 추세가
아주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강세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